이정호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는 로봇 섹터가 오늘 강한데 로봇 섹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고 다가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합니다. 특히나 일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갑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9월 달 내내 어떻게 보면 특정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줬다라고 본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더 부각이 받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이렇게 강세인 배경을 보자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소프트뱅크에서 ABB 로봇 사업부를 인수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사이클의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에서 지난달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했었는데 이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업 가치의 약 80%가 옵티머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에서는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로봇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장, 요 근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네이버에서 이제 로봇 스타트업, 서머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플랫폼 기업이 이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산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AI 다음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그 시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대한 언급들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국내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지금 기사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네이버가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CEO 직속 조직으로 레볼루션 TF를 만들었는데 그게 로봇 관련된 TF라고 하더라고요. 로봇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다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아니면 자동차 관련 자기네 공장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개발을 하면서 인건비 절약과 이런 첨단 자동화 산업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이버가 투자하는 부분을 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AI를 떠나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까지도 확장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가 우리가 다들 어떻게 본다면 다 플랫폼 기업들,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만 다 기억을 하시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선정된 기업에서 전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선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다 플랫폼, 검색 엔진 이런 것만 다 알고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세가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는 모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약 8%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진심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네이버의 이제는 행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좀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 투자 가운데 좀 상장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장된 기업으로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로봇 관련주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세의 상승 탄력을 견인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클로봇에 집중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보스턴 다이내믹
다이나믹스랑 연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클로버 제품을 장착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기업과는 조금 다른 행보가 뭐냐라고 본다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됐던 모습에 비하면 클로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로 집중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각광을 더욱더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한 2%가량 상승하고 있고 43,15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클로봇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대응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오늘 장에서는 약간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네, 먼저 맞아요. 말씀을 해두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 오늘 장에서는 이때까지 안 갔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클로봇과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세보다는 조금 한 박자 쉬는 모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봐도 주가를 봤을 때는 워낙 고점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로봇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환매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클로봇이 잘 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더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더 챙기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 등에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로봇 관련해서 영역이 정말 다양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세부 영역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특히나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봇 관련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왔던 뉴스에서는 이제 배터리도 이제 로봇의 한 축의 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만큼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 그중에서 뭐 다들 알다시피 센서나 라이더 이런 쪽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합쳐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이 제일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제일 많이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제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산업이 발전이 되려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가는 섹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휴머노이드도 더욱더 한 단계 기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사용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2~3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갔을 경우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피지컬 AI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액추레이터, 그리고 감속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휴머노이드 쪽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과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세,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과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력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휴머노이드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쪽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로봇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감 방송에서 네. KNR 시스템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네. 분위기가 워낙 좋게 오늘 상한가까지도 마무리되는 네.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시장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신기술 개발 그리고 부품 쪽에 조금 더 집중된 모습세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로봇 대장주, 기존의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보면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지나 아니면 클로버스 A를 들자라고 본다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 테슬라와 연관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임락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중에서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차례 상승 이후로 지금은 약간의 주가가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왜 장점이냐라고 본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고객사 맞춤 전략 아니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 맞춤 전략을 할 때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장이 다 한국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연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과 아니면 기술 협력 아니면 수주 가능 기대성 약간의 테마성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된 기업들에 한해서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라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했잖아요. 그 공모 자금을 통해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공장을 확대하는데 이게 규모가 기존의 공장보다 거의 두세 배가 넘 큰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숙주 확대 가능성과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 기대감으로 올라주다가 내년부터는 실적과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나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5월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오버행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울까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공모자금을 통해서 공장 증설과 이런 부분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한 차례 올라주고 꺾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흐름세가 정말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가격대가 딱 매물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를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서 27,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그때는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33,5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에 달성했던 고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 기업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체크해야 될 뭐 리스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받쳐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기대감, 프리미엄이 쌓인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도 되게 민감한 모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번 연도에 언제 가장 그때부터 부각이 됐냐라고 본다면 노란봉투법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 정책과 규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정부 들어와서 로봇 관련 AI 관련해가지고 규제 안 하나 이런 부분은 시그널은 이 섹터 안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실적 없이 지금 주가나 상승 탄력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고점에서 유상증자나 아니면 시비 발행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주가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실적에 안 받쳐주는 기업들의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뉴스 체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 오늘 네이버에서도
미국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기업을 인수하는 모세도 나왔잖아요. 그런 모세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M&A나 이런 부분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준다고 본다면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M&A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모세만 나와줘도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모습대를 보자라고 본다면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 시그널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기술주, 성장주 이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수급재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로봇주들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어떠한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역시나 리스크는 산존하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순환매 장세 속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덜 올랐던 종목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정우 대표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